안녕하세요. 나이스 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이혁준 상무입니다. 금융업 신용위험 전망, 달라진 사업 환경, 계속되는 딜레버리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금융업의 2023년 주요 이슈로 금리, 부동산 PF, 자산 건전성을 선정했습니다. 이 세 개 이슈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달라진 사업 환경, 업종별 전망과 이슈, 모니터링 포인트 순입니다. 먼저 달라진 사업 환경입니다. 팬데믹 이후 급증한 통화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곡물 가격 폭등,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 중인 중국의 봉쇄 반복, 미국 페드의 긴축 강화 영향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정책적 대응으로 최근 추세 반전이 나타났으나 재반 상황을 고려할 때 팬데믹 전 수준으로 복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긴축을 거칠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거듭될수록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 수치가 계속 하락 중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경기 둔화를 넘어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시작 이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차주들은 소득 대비 과다한 부채의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딜레버리징 추세가 뚜렷합니다.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딜레버리징 과정에서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위해서 차주와 금융회사 모두 당분간 힘든 환경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업종별 전망과 이슈입니다. 2023년 금융업권 주요 8개 업종의 신용등급 방향성은 안정적과 부정적 전망이 병존합니다. 산업 환경은 대체로 저하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카드 4개 업종의 신용등급 방향성은 안정적입니다. 거시경제 환경이 저하되었지만 각 회사들은 대부분 우수한 대응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 캐피탈, 부동산 신탁, 저축은행 4개 업종의 신용등급 방향성은 부정적입니다. 금리 상승 시 불리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고 자산 건전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대응 능력이 열의한 일부 회사는 신용등급 하방 압력이 존재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로켓처럼 올라가고 깃털처럼 떨어진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발언입니다. 로켓처럼 치솟던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페드의 거듭되는 대폭적 기준금리 인상에 힘입어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페드의 목표 수준인 2.0%와는 아직 격차가 크고 하락 속도는 느립니다.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2023년 중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물가 하락 속도를 감안할 때 연말까지는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드의 영향을 받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2023년에도 고금리 기조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증권업은 금리 변화에 따라 머니무브가 나타나며 실적이 영향을 받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가 인상기조로 전환된 이후에는 자금이 이탈하며 주가지수가 하락하고 주식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증권사 수탁 수수료 감소와 수익성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1년 이상 지속된 하락 장세로 인해 현재 주가지수는 최고점 대비 상당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2023년 중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가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인하기조로 전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 고금리를 찾아 은행으로 이탈한 고객의 증시 복귀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2023년에도 증권사의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캐피탈, 저축은행은 법정 최고금리에 근접한 고금리 대출 상품을 보유한 업종입니다. 이 세 개 업종은
조달금리 상승분을 운용금리에 전가시키는 능력이 열이하여 금리 상승 시 불리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2년간 기준금리가 0.50%에서 3.25%로 크게 인상된 반면 법정 최고금리는 24%에서 20%로 오히려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그 결과 조달금리의 상승을 운용금리에 전가시키는 것이 더욱 어려워져 마진의 추가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또한 이는 그동안 이 세 개 업종의 대출 상품을 이용해온 저신용 고객 중 상당수가 사업 기반에서 이탈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캐피탈, 저축은행은 마진과 고객 기반 축소로 인하여 이익 창출력이 저하될 전망입니다. 2013년 이후 저금리 기조 심화, 부동산 경기 호황 영향으로 전 금융권에 걸쳐 부동산 PF가 과도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9년간은 역사적으로도 이례적일 정도로 긴 부동산 상승기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팬데믹 도래는 한국은행의 극단적인 통화정책 완화로 이어졌고 이미 과열 상태였던 부동산 시장은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기를 건너뛰고 오히려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이후 과도한 통화량 증가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자 미국 페드와 한국은행은 고강도 긴축에 돌입하였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은 깊습니다. 조정다운 조정을 거치지 않은 채 거품을 키워왔던 부동산 가격은 통화 긴축이 시작되자 하락세로 돌아섰고 낙폭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PF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 중입니다. 부동산 PF와 관련하여 현재 익스포저가 가장 큰 업종은 보험과 은행입니다. 그러나 제일 우려되는 업종은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중 브릿지론 단계가 가장 위험한데 관련 익스포저는 이 세 개 업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브릿지론은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불황일 때는 리스크가 매우 커집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도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개월간 5차례 인상한 이후 브릿지론이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부실화되며 시작되었습니다. 캐피탈과 저축은행은 브릿지론, 증권은 브릿지론 채무보증 익스포저가 큽니다.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자 PF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대다수 브릿지론은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기 연장으로 버티고 있으나 사업 환경은 비우호적입니다. 일부 사업장은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고 담보가치가 떨어지면서 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경색됩니다. 이 현상이 장기화되면 대출 원리금을 적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차주가 늘어나며 신용 위험이 확대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 저하로 이어집니다. 현재는 금리 상승과 자산 가격 하락에 이어 자금 시장 유동성이 경색된 단계입니다. 2023년에는 신용 위험 확대와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 저하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은행은 금융업권 최후의 보루로서 아직까지는 고강도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기본적인 재무 안정성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은행마저도 신용위험 확대가 심화되어 자산 건전성 저하를 방어하지 못할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함께 부각될 자산 건전성 저하 압력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는가는 2023년 금융업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포인트입니다. 2023년 금융업권 신용평가의 모니터링 포인트는 수익성 방어, 자산 건전성 관리, 유동성 확보입니다.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 속에서 신용위험 확대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금리 변동에 민감한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과다한 금융회사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팬데믹 이후 통화량 팽창에 힘입은 금융회사 실적 개선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가올 디레버리징 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계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2023년에는 유동성 파티 기간 중에도 편안할 때도 위태로울 때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한 사위를 명심하며 경영을 해온 회사와 그렇지 않았던 회사의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융회사 신용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업 신용위험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